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전화 상담을 받으면요, 고객분들의 하소연은 똑같아요. 대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현재 고금리 시장인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주택을 매수하죠. 그리고 와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누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실제 많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 불과 2년 전에 이런 경험 했었잖아요.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가격 너무 높아, 비싸, 안 사 라고 하면서 다들 관망세였는데, 최근에 대구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내가 못 사는 시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너도 나도 지금 주택을 사기 위해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요,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요,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지급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붕괴 차트를 잠깐 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급락을 했고 2020년 이전 가격 또는 그 이전까지 하락을 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투매가 나왔고 좌절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어 4동을 중심으로요, 아파트 가격이 2년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아직 반등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의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요? 붕괴 단계에서 좌절에 들어갔다가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작년부터 금매주로 매수하세요, 올 초에 주택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이런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이게 하라고 나서 L장이 될 건데, 이거를 제가 3월 달이었죠, 그 대구 TBC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L자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대구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요, 주간별로 보면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고금리죠. 서브프라임 이후에는요, 미국의 제로금리로 인해서 양적 완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면요, 지금은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는 대구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요, 급등하기보다는 이런 잠복 단계처럼요,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정상화 단계를 지난다고 부동산이 막 급등하진 않죠. 현재 시장은 고금리고요, 부동산 시장도 정부 정책 자금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면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책으로요, 대출금리가 한 평균 3% 정도라고 합시다. 현재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있는데 반해서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런데 대상주택은 평가액이 6억 원 이하고요, 대출한 돈은 4억 원이죠. 최근에 대구 부동산에서 왜 5억 원대 아파트 물량의 거래량이 많은지, 그리고 6억 원이 넘어가면은 왜 거래량이 작아지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5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자, 1년 지나서 1억 원이 올라서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정책금리가 아니라 시중대출금리 한 5%에서 7%를 주고 주택을 매수할 사람들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매도할 시점이 되면은 상당히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지금 현재 이 시장보다 더. 저는 이 모습이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어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할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장. 우리 불과 2년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결국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없으면요, 주택을 매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요, 시장 금리로는 주택 구입이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정부에서 제로금리 대출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재 수준에서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6억 원 주택 기준으로요. 내 돈 2억 원에 대출 4억 원, 연금리 한 3%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이자가 한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아니면은 3억 원 전세 살면서 내 돈 2억 원, 정책 자금으로 1억 원 대출 받아서 한 2.5% 대출 내면요. 1년에 한 250만 원, 월 한 2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주택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지만요. 현재 시장이 고금리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주택 매수자가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50%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일어나기도 좀 어렵다는 점, 또 대구에 미분양이 많다는 거를 좀 고려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증액 청구를 할 때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3억 원 전세면요. 다음번에 한 3억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4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 각자의 경제력이나 생활 반경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급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지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허위 매물에 대해서 과태료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범어 사동의 핵심 아파트 경남타운은요. 84 타입이 전세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40년 되었고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최근에 태평로 죽전 내거리, 그리고 볼리 내거리, 파동, 안심 등의 신축 아파트들 전세가 한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죠. 현재 대구 미분양이고요. 만세대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게 말이 만세대지 미분양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또 최근에 다시 후분양 아파트들 곧 있으면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 무시하고 지금 아파트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양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신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구축에 살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그대로 남아있죠. 내가 살아가는 집에 대해서 내가 꼭 신축을 살아야 돼. 아니면은 정말 연끌을 해서 가격 상승을 좀 한번 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면요.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내가 살아가는 집에 대해서 그 걱정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때문이잖아요.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그런 신분에서 갈려버리게 되고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라고 부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의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어디에 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건지,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영끌 하고 있죠, 대구에서.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범어 사동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벗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튤립도 그랬고요, 가상화폐도 그랬고,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랬어요. 나만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근데 한 걸음 뒤에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대구 부동산 시장은 좀 단기적인 고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 보면요, 거래가 조금 되고 있죠. 그런데 대구 주택 거래를 보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2020년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뭐 정부 정책 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만요,
거래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택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단기적인 고점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